빅데이터 시각화 강의 자료 세일링 스톤. 안녕하세요. 세일링 스톤의 민주롱입니다. 2장 두 번째 시간이고요. 2장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정보의 구조화, 즉 데이터를 분류하고 배치하고 그리고 조직화를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았는데요. 단순하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대시보드 왁구 짠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번 시간에서는 정보 시각화 1단계에 대해서 구조화된 데이터 및 대시보드 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차트로 표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시각화. 자, 정보의 시각화란 이제 정보의 시각화 방법에는 분석과 함께 제공되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나 그래프가 분석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 그 쓰임새를 한번 익히고 이제 적절한 데이터와 정보 시각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시각화 도구에는 이제 한정된 그래프만 구현하다 보니까 분석적 사고를 효율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단지 멋져 보이는 그래프를 선호하게 되는 게 좀 쉬운데요. 이제 어떠한 효율적인 분석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그에 맞는 그래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보여줄 거냐에 따라서 어떤 차트를 써야 되는지 가장 잘 나와져 있는 도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이제 관계를 보여줄 때는 변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선점도를 쓰던지, 네, 또는 버블 차트를 쓰던지, 또는 이제 비교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비교를 어떤 속성값에 의해서 분류할 것인가, 그리고 항목이 몇 개인가,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보여줄 때는 이제 데이터의 순환인가, 아니면은 작은 데이터인가, 아니면 다중 분류 데이터인가, 그리고 분포에 대해서 보여줄 때는 데이터 작은 데이터인가 큰 데이터인가, 또는 몇 개의 변수인가. 다시 이제 구성에 따라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딱 고정되어 있는 값인지에 따라서 보여주는 차트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이거를 좀 더 쉽게 5가지 정도로 나눈다면은 시간, 분포, 관계, 비교, 공간 정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차트랑 그리고 이제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의 시각화입니다.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표현하는 거고요. 시계열 데이터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트렌드, 즉 경향성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어떠한 변화 또는 어떠한 트렌드를 이루어지는지 추적하는 데 주로 이용됩니다. 관련 차트로는 막대 그래프, 점 그래프, 누적 막대 그래프 등이 있습니다. 차트별로 하나씩 볼 텐데요. 일단 막대 그래프입니다. 값들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사용하는 차트로 이제 수치를 길이로 표현해서 절대값을 갖는 막대를 배치함으로써 상대적인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시각축으로는 시간 순서대로 정렬된 특정 시점이 나타나게 되고, 또는 값축에는 그래프의 크기, 범위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막대들 차이가 미미하거나 아니면은 표시할 막대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적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막대에 다양한 색상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색상은 특정 상태 또는 범위 같은 걸 나타냅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에선 색깔이 어떻게 보면은 색깔이 지금 국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누적 막대 그래프입니다. 이제 구성은 일반적으로 막대 그래프와 거의 동일한데, 이제 차이점이라면 한 구간에 해당하는 막대가 누적된다. 즉 이제 몇 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지면 전체의 합이 의미가 있을 때 누적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면 된다. 이게 전체의
합이 의미가 있을 때가 좀 중요합니다. 이게 전체 합이 의미가 없는데도 누적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뭐 신입사원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대시보드 보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구간은 각 세부 항목의 질감 또는 색상으로 구분하며 표기되게 됩니다. 점 그래프입니다. 면적을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적은 공간에 그릴 수 있고, 이제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변하는 점의 집중 정도와 배치에 따라 흐름을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두 변수 관계 연관 관계를 좀 더 쉽게 보여줄 때 많이 사용되는 거죠. 연속형 데이터를 표현하는 이 선 그래프입니다. 연속 시계열 그래프는 점 그래프와 이제 거의 같은데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이제 선으로 표현될 때 연속적인 데이터의 끊임없는 이 변화, 추이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고, 변수의 변화를 좀 더 명확하게 표기하거나 아니면 트렌드, 이 변화가 더 중요한 경우에 점 그래프 대신 선 그래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뭐 그냥 단순하게 두 변수 간의 확실한 그 연관관계가 더 중요하다, 또는 시간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게 되죠. 도로. 두 번째는 이제 분포 시각화입니다. 일반적인 특징은 최대, 최소, 전체 분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대와 최소는 글자 그대로 순서 정렬해서 양 끝에 취하고 이제 최대와 최소로 할 수 있습니다. 분포 시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분포 정도입니다. 분포 데이터 이 부분을 전부 합치면은 1 또는 100%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관점에서 부분 간의 관계를 잘 보여줘야 됩니다. 아까 이제 총 합이 1 또는 100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잘 아실 수 있겠죠. 전체 파이의 합은 1 또는 100이어야 된다. 이 파이 차트는 분포 정도를 총 합을 100% 나타내서 부분 간의 관계를 보여주며 면적으로 값을 보여주며 수치를 각도로 표기하게 됩니다. 부분과 부분 간의 비율을 알아보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육안으로 면적을 가늠하고 시각을 비교해야 하므로 어떤 경우에는 그래프를 해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최대한 구성 요소를 제한하고 내용을 설명하기 위hen 텍스트와 퍼센티지를 포함시키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죠. 여기 보면은 좀 퍼센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소가 너무 많다. 이렇게 요소가 많으면은 좀 비교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 정보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각 그래프 조각의 의미와 가치를 놓고 이게 많은지 이게 많은지 좀 헷갈리는 혼동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됩니다. 도넛 차트입니다. 파이 차트와 마찬가지로 수치를 각도로 표기하는데, 이 다른 점은 중간 부분을 잘라내서 도넛 모양으로 보인다는 점이 다른데, 그 교과서적인 내용에는 중심의 구멍 때문에 조각에 해당하는 수치를 조각이 아닌 면적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뭐 중간에 전체 값의 합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더 가미됐으면 좋겠다 할 때 사실 많이 사용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리맵입니다. 영역 기반을 한 시각화로 각 사각형의 크기가 수치로 표현됩니다. 이 한 사각형이 포함하고 있는 박각 영역은 그 사각형이 포함된 대분류를, 내부의 사각형은 세부적인 분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위계 구조가 있는 데이터나 트리 데이터 구조를 표시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차트가 여기 글씨가 좀 안 보이겠지만 이게 각 지역별로 이 색깔들이 줍니다. 특정 지역별로 뉴스 헤드라인 가장 많이 나온 거를 이제 크기로 표현한 건데요. 그래서 지역별로 뉴스가 어느 정도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지,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한 번에 보고 색깔로, 그리고 각 지역에서 어떤 헤드라인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이거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트리맵인 거죠. 그 다음에 누적 연속 그래프입니다. 시계열 그래프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빈 공간을 채워가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데이터의 값을 나타냅니다. 이제 특정 시점에 세로 단면을 딱 가져오면은 그 시점에 분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점이 있는데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누적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볼 때 많이 사용되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